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배음 망덕한 인간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낸 적이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살면서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배신 당하는 것처럼 데미지가 큰 일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그 충격과 상처는 더욱 큰 것 같고요. 저는 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건물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신 소위 건물주입니다. 여유로운 집안 환경 덕에 커오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었죠. 나름 큰 기복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부모님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또 소아과를 운영하는 의사 남편까지 살면서 굴곡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는 소리까지 들어볼 정도로 평탄하고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각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시련이나 고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게 마치 총량의 법칙처럼 잔잔하게 여러 개의 시련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에 크고 묵직한 시련이 닥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저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하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을 겪어야 했거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만 해도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계룡남 출신이었어요. 시댁은 형편이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공부머리가 특출났던 남편은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편 밑으로 2명이나 더 있는 신우들은 대학도 못 갔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요. 오빠한테 모든 지원이 가다 보니 신우들은 대학도 못 가고 오히려 일하면서 오빠 등록금 보태주고 그랬던 거죠. 남편은 자기가 이 집의 유일한 기둥이다,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되었고 집안 상황은 좀 나아졌겠지만 개원은 꿈도 못 꾸고 페이닥터로 계속 일을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였죠. 제 친구의 소개였는데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운명의 반쪽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 이 여자랑 내가 결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꽤나 로맨틱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거나 사랑의 스파크가 튀어서 그랬다기보다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는 걸 알았기에 본능적으로 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남자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 같았는데 한 번씩 웃으면 소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그 남자의 천진한 웃음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랑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저희 아버지 건물 2층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요. 저희 아버지가 아예 병원을 차려주신 거죠. 그 건물이 신도시 쪽에 있다 보니 주변에 신혼부부와 어린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위치로는 아주 탁월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소아과만 개원해서 진료를 하다가 나중에는 소아 발달 센터까지 열었습니다. 요즘 발달 지연이나 언어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추세기에 남편이 운영하는 센터도 덩달아 몹시 잘 됐죠. 남편은 그걸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그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환자가 많은 소아과가 되었습니다. 그맘때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 자주는 못 나갔는데 친구들의 성화에 오랜만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자리에는 화영이도 나왔더라고요. 화영이도 한동안은 집에 일이 많다고 모임에 안 나왔었는데 근 1년 만에 나온 것이었죠. 화영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연희야. 너 살 빠졌어? 가뜩이나 마른 애가 다이어트라도 하니? 다이어트는 무슨. 그냥 이래저래 힘들어서 빠졌어. 뭐가 힘들어? 다른 애들한테 못 들었어? 나 이혼했는데. 아,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서 딱히 다른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더더욱 화영이 얘기를 굳이 한 적도 없고요. 게다가 저 역시도 오랜만에 모임을 나온 것이기도 해서 화영이의 근황은 몰랐습니다. 전에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은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 결국 이혼을 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언제? 오래됐어? 아니야. 별거는 좀 오래 했는데 완전히 서류 정리된 지는 몇 달 안 됐어. 지금은 혼자 살아. 그렇구나. 미안해. 나도 사는 게 바빠서 몰랐어. 미안하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저는 그 뒤로부터는 의도적으로 화영이의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다가 화영이가 묻더라고요. 참, 니네 남편은 병원 엄청 잘 된다며? 발달치료센터까지 열었다고. 소아과 바로 앞에.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연희 얘는 돈을 아주 갈키로 긁어 모으겠어. 가뜩이나 부잣집 딸이. 부잣집 딸은 무슨. 진짜 부잣집 딸이 들으면 웃길 일이다. 야, 네가 진짜 부잣집 딸이잖아. 건물주 아버지의 의사 남편에 본인은 대학 교수고. 교수는 무슨 시간 강사지. 곧 될 거잖아. 하여튼 얘 팔자가 제일 부러워. 오늘 네가 사라. 저는 민망해서 내가 살 테니 많이 먹으라고 하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화영이는 뭔가 저에게 할 말 있는 듯 저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왜? 저기 연희야,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나중에 따로 연락해도 되지? 당연하지. 친구끼리 뭘 그런 걸 물어봐.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면 되지. 근데 무슨 할 말? 나중에 전화해서 얘기할게. 그렇게 그날의 모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화영이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학교로 왔으니 시간 되면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요. 갑자기 저희 학교까지 찾아왔다니까 깜짝 놀랐죠. 그렇게 저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화영아,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너네 학교 근처라서 왔어. 구내식당 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 수업도 끝났고. 여기도 좋은데 뭐 오랜만에 캠퍼스 느낌도 느껴보고 그냥 여기서 먹자. 그렇게 저는 화영이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죠. 멋지다 교수님. 아직 정식 임용도 안 됐는데 뭐. 어쨌든 교수님 맞잖아. 너는 참 예전부터 보면 다 가진 것 같아. 공부도 잘하고 운도 좋고. 에이, 내가 뭘.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실은 내가 어제 너한테 연락 좀 해도 되겠냐고 했잖아. 그거 너한테 취업 부탁하려고 그런 거야. 취업? 나 이제 혼자 됐잖아. 일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원무과나 간호조무사 쪽으로 혹시 너네 남편 병원에 취업 좀 시켜줄 수 없을까 해서. 나이도 많고 경력은 없다 보니 취업도 쉽지는 않네. 라며 화영이는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화영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제 대학을 들어갔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랑 사는 형편이 비슷비슷한 편인데 그중 화영이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화영이는 2년제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원무과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었죠. 그런데 1년 정도 후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남자는 화영이보다 12살이 많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괜찮을까 싶기도 했지만 화영이는 결혼하는 것에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자가 돈을 잘 버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전까진 저희들하고 만나도 돈 쓰는 게 부담스럽다고 잘 그랬는데 이제는 돈 잘 버는 남편이 있으니 돈 쓰는데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도 했죠.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불화가 심하다고 하더니 결국 몇 달 전 이혼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자존심도 강한 화영이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말라고 남편에게 말해서 자리 알아봐 줄 테니 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힘들게 부탁하는데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딱히 빈자리가 없는 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영 씨가 필요하면 자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 발달센터 쪽에서 상담 실장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화영이는 저희 남편 병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영이는 너무 고맙다며 저희 가족에게 밥도 한번 샀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피해가는 일 없게 열심히 일하겠다고도 하고요. 화영이는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게 잘한다면서 잘 뽑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영이가 홀로서기를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친구로서 마음이 좋았죠. 그렇게 화영이가 남편네 병원에서 일을 한 지도 1년 가까이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탔는데요. 화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영아. 어디야? 학교니? 이제 집에 가려고. 무슨 일이야? 저기 연희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되니? 할 말? 뭔데? 만나서 얘기할게. 보여줄 것도 있고. 그래. 그렇게 저는 남편 병원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올라가 보니 화영이가 다른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근들 준비해요? 네, 원장님 진료실 안에 계세요. 오늘 원장님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장님 아니고 송 실장님하고 밥 먹으려고요. 잠시 후 남편이 진료실에서 나오더니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나 화영이랑 밥 좀 먹으려고 왔지. 아, 송 실장님하고? 왜? 왜긴 친구끼리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남편 표정이 뭔가 좀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내가 밥 살게. 뭐하러? 친구끼리 만나는 건데 당신이 왜 끼냐? 그리고 당신 요즘 피곤하다며 집에 가서 좀 쉬어. 아휴, 그래도. 잠시 후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화영이도 나오더라고요. 화영이는 다소 굳은 얼굴로 남편에게 목례를 하더니 저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남편에게도 집에 가서 보자고 했죠. 그리고 화영이와 근처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근데 할 얘기가 뭐야? 그런데 화영이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나 요즘 원장님 얼굴 보기가 싫다 정말. 그게 무슨 말이야? 화영이는 저희 남편 얼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해?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일하는 직장의 상사라고 해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내가 눈 감아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왜 그러는데? 내가 네 친구기도 하지만 어쨌든 너네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묵인해야 되는지 나도 솔직히 고민이 좀 많았단 말이야.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네가 나 위해서 직장 자리까지 마련해줬는데 나 살자고 모른 척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화영이는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는 건지 거창하게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무슨 일인데? 우리 남편하고 무슨 일 있었어? 원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일이 있었겠어. 그게 아니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병원에 말이야. 원장님 내연녀가 있는 것 같아. 저는 화영이의 말에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병원 근무하면서 생기는 문제나 사회생활 갈등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화영이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게다가 그 외도 상대가 저희 병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해? 우리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확실한 거야? 실은 내가 그 두 사람 같이 있는 것도 봤거든. 누군지도 알아. 같이 있는 걸 봐? 언제? 2주 정도 됐나? 내가 그날 퇴근을 좀 늦게 하고 갔는데 주차장에서 곽 원장님 차 안에 걔가 타고 있는 거야, 조수석에.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던데 딱 봐도 보통 사이 같지도 않고 심지어 같이 어디 가던데 병원에선 그런 티 하나도 안 냈는데 말이지. 그 사람이 누군데? 그 말에 화영이는 힐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민혜라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애인데 28인가 7인가 나이는 그렇고 너는 알지? 걔는 이 병원에서 한 2년 넘게 일했다던데. 김민혜 씨? 당연히 알지. 그런데 민혜 씨가 우리 남편하고 그런 사이라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김민혜 씨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싹싹하고 친절하게 일도 잘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과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었죠. 사실 그전부터 뭔가 걸리기는 했어. 간호조무사 월급 뻔하잖아. 근데 걔는 항상 올 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잘 알잖아. 딱 봐도 짝퉁도 아니고 진짜더라고. 월급 그거 받아서 몇백 하는 가방을 그렇게 턱턱 산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 두 가지지. 감당도 안 되는 사치를 부리던가 아니면 누가 사준다던가. 그래서 내가 한번 슬쩍 물어봤다? 이 가방 엄청 고가일 텐데 새로 샀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 누구한테 받았냐니까 남자친구한테 받았다는 거야. 민혜 씨 남자친구 되게 부자인가 보다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말더라고. 쟤 분명히 스폰이 있던지 뭐가 있어도 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너네 남편이랑 차에서 그러고 있는 걸 내가 본 거야. 알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네 남편하고 걔랑 은근슬쩍 막 눈짓도 주고받고 몰래 연락도 주고받는 것 같고 하여튼 보통 사이 아니더라고. 너 이거 한번 잘 살펴봐. 친구의 말에 저도 심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고 상대방이 남편 병원 직원이라니요. 기가 막힐 뿐이었죠. 하지만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해줄 때만 해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뭔가 오해를 한 게 아닐까,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엔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여전했던 거죠. 하지만 친구에게 얘기를 들은 이상 확실히는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몰래 남편 폰으로 김민혜 씨의 번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과 대화 내역을 들어가 봤는데 딱히 대화를 나눈 흔적이 없었어요. 카톡도 뒤져봤지만 똑같았죠. 폰으로는 따로 연락을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냥 친구의 오해는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며 남편과의 대화 중에 슬쩍 떠보기도 했죠. 어제 송 실장이랑 무슨 얘기했어? 화영이랑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지 뭐. 왜? 아니야. 나한테는 굳이 오지 말라고 하길래 무슨 비밀 얘기를 했나 싶어서. 비밀은 무슨. 왜? 당신이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나 보지? 화영이가 슬쩍 말할까 봐 걱정되나 봐.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저는 남편을 살피다가 물었죠.
병원에 김민혜 씨였나? 누구? 김민혜 씨. 민혜 씨. 왜? 전에 보니까 싹싹하고 성격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 남자친구 있나 몰라? 글쎄, 그건 왜? 우리 조교 중에 괜찮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다리를 좀 놔줄까 싶기도 하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 말에 남편은 그냥 웃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중매쟁이야? 그런 것까지 하게 시간이 남아돌아? 왜? 싫어? 내가 싫을 게 뭐 있어. 알아서 해. 한번 물어보던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겁니다. 아내의 입에서 내연녀 얘기가 나오면 움찔 놀랄만도 한데 남편은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 반응을 본 저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화영이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저녁 화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하고 얘기 좀 해봤어? 아니면 폰이라도 뒤져봤어? 폰에도 뭐 안 나오고 남편하고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슬쩍 떠보려고 미네 씨 남자 한 명 소개해줄까 했는데도 신경도 안 쓰던데? 답답하. 당연히 연기하는 거지. 그럼 거기다 대고 깜짝 놀라고 그럴까? 아니, 그래도 내 입에서 김민혜 씨 얘기가 나오면 좀 놀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모님아. 나 전 남편이랑 왜 헤어졌는지 알아?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며. 사실은 전 남편이 바람 폈어. 그래서 헤어진 거야. 언젠가부터 딱 촉이 오더라. 나 촉 장난 아닌 거 알지?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언젠가부터 바람 피는 것 같다는 촉이 오더라고. 그래서 살살 뒤를 캐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촉이 지금 너네 남편한테서 나온다니까. 너는 다 떠먹여줘도 못 먹니? 너네 남편이랑 김민혜랑 내연 사이 맞다니까. 답답해. 화영이는 단언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부인인 저보다 화영이가 더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영이가 너무 단언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있어봐. 내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직접 밝혀내 줄 테니까. 증거 들이밀면 믿을 거지? 그렇게 화영이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뭘 어쩔 셈이지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화영이로부터 영상 하나가 폰으로 날라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켰더니 탈의실 아니었고 화영이가 몰래 찍은 것 같더라고요. 화영이와 어떤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민혜 선생님, 나 얼마 전에 선생님 우연히 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절 어디서 봐요? 원장님 차 타고 같이 가는 거 내가 봤거든요. 화영이는 대놓고 김민혜 씨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몰래 찍고 있었고요. 저는 놀라서 숨죽이며 그 영상을 지켜봤죠. 네? 뭔 소리 하세요? 민혜 씨, 내가 다 봤는데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민혜 씨랑 원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말에 김민혜 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 봤다니까? 왜 말이 없어?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다 봤다니까? 보긴 뭘 봤다고 자꾸 그러세요. 원장님이 잠깐 태워주신 것 뿐이에요. 방향이 같아서. 원장님하고 민혜 씨가 동네가 아예 정반대인데 뭐가 방향이 같아? 제가 어디 갈 데 있다고 하니 원장님이 태워주신 거라고요. 근데요, 송 실장님, 제가 이런 걸 왜 실장님한테 일일이 변명해야 돼요? 참나, 어이가 없네. 나 원장 사모랑 친구야. 알지? 당연히 알죠. 이 병원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모님이 꽂아줘서 이 병원 들어온 거잖아요. 뭐? 꽂아? 지금 말 다 했어? 맞잖아요. 이까지 동네 소아병원 원무과 들어오는데 꽂아줄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어쨌든 정식 채용으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 나 내 친구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래도 돼?
잘못한 게 없는데 사모님한테 뭔 얘기를 해요. 같은 방향 같아서 원장님 차 좀 얻어 탔기로서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꽤 뻔뻔하다. 네가 맨날 바꿔서 메고 다니는 그 가방들 원장님이 사준 거 아니냐고.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장님하고 뭔 상관인데요? 진짜 주제 너무시네. 말하는 싸가지 봐라. 그리고 왜 상관이 없어? 내 친구 일이니까. 그 말에 김민혜 씨는 막 웃더라고요. 진짜 코미디다. 친구 일이라서 나서는 건 개뿔. 내가 모를 줄 아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내가 다 알고 하는 말이야. 좋은 말로 할 때 원장님하고 끝내. 실장님이 뭔데요? 자기가 마누라야? 뭐야? 진짜 어이가 없다. 야, 너 진짜 좀 맞을래? 나이도 어린 년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좀 하세요. 밖에 다 들리는 거 몰라요? 쪽팔린 줄도 모르고. 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이가 씩씩거리며 영상을 끄더라고요. 그 영상을 다 보고 멍하게 있는데 화영이가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 봤어? 진짜 뻔뻔한 년 아니니? 유부남하고 놀아놓고 저렇게 말한다? 내가 알던 김미래 선생하고 좀 다르긴 하네. 저런 성격인 줄 몰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 남편이랑 놀아나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대놓고 인정한 건 아니지만 화영이 말대로 대화의 분위기가 김미래와 저희 남편이 내연관계인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 기집애 집 주소를 줄게. 집 주소를? 내가 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네 남편이 저기 집에 집에도 잘 가는 것 같아. 정말? 그래. 내가 너 대신해서 옆에서 지켜봤다니까. 너네 남편 요새 좀 늦게 들어오지 않아? 학회도 가야 되고 모임도 있고 이래저래. 다 개뻥이야. 전현집으로 가는 거라니까. 내가 직원 주소록 뒤져서 저 기집애 주소 보내줄게. 너 한번 가서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러고 있다가 바보같이 당한다니까. 화영이는 그렇게 그 여자 주소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전 남편 바람핀 거 알아낸 방법인데 말이야. 소형 녹음기 하나 사서 니네 남편 차 밑에 슬쩍 넣어놔. 녹음기? 저 기집애가 너네 남편 차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몰래 녹음을 하라고. 알았지? 저는 친구의 말에 결국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슬쩍 의자 밑에 넣어두었죠. 한 번에 최대 100시간 녹음이 되는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친구 말대로 하긴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기도 했어요. 끝까지 친구의 말이 틀리길 바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녹음기를 들고 와서 컴퓨터에 연결해 재생을 돌려보았는데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정말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친구 말처럼 김민혜를 차에 태운 건 아니었고 남편이 전화를 해서 김민혜 집으로 곧장 가겠다고 하는 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주 갔던 건지 너무 익숙하게 통화를 했던 겁니다. 저녁에 뭘 먹자는 얘기도 하고요. 아, 화영이 말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남편과 김민혜가 내연관계였구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남편은 김민혜와의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한테 동기 모임이 있다며 밥 먹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제가 어제 저녁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태연하게 동기 모임에 갔다 오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내연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 뻔뻔하고 태연한 거짓말을 듣는데 뒷목이 확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바람을 피는 게 맞구나 깨달은 순간 속에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화영이의 말에도 그래도 아니겠지,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생각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러니까요. 저는 망연자실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영이가 저에게 줬던 그 여자의 주소가 생각났어요. 내 앞에선 사모님 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친절한 척 해놓고 뒤에서는 내 남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남편도 그 여자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김민혜의 집에 곧장 갔습니다. 알아챈 이상 질질 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는 김민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곽정수 원장 아내예요. 제 말에 놀랐는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 저희 집은 어쩐 일로 왜 왔는지 잘 알 텐데 여기서 소란 피우기 싫으니까 문 여세요. 저 사모님 문 열라고 했어.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제 눈치를 보는 김민혜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저는 김민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였는데 한쪽 벽면에는 가방이 많더라고요. 저걸 내 남편이 사줬다는 거구나. 내연관계의 대가로 저런 걸 받았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원장님은 여기 자주 와요? 얼마나 자주? 무슨 소리세요? 사모님 뭔가 오해가. 다 알고 왔으니까 시덥지 않게 변명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김민혜 씨 집에 왔겠어요? 전에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다른 지역 사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부모님은 딸이 병원 원장인 유부남이랑 놀아난 거 아시나? 모르시죠? 저기 사모님, 묻는 말에나 대답해. 제가 다 알고 온 것 같으니 김민혜도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됐고 부모님한테 다 알릴게요. 사모님. 그리고 내일부터 병원 출근하지 마세요. 상간소송 보낼 테니까 소송도 준비하고. 소장은 여기로 보내줄까 본가로 보내줄까? 제 말에 그 여자 울상으로 매달리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이 차이로 치면 15살 이상으로 하는데 그 나이 많은 아저씨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가방 사주니까 좋았던 건가? 아니면 월급 말고 따로 용돈이라도 챙겨줬어요? 나는 김민혜 씨 참 좋게 봤어. 싹싹하고 성실하고 우리 병원에 저렇게 성실한 직원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웠다고. 근데 뒤에서 내 남편하고 이러고 있었네? 나는 예상도 못했어. 깜짝 속고 있었던 거잖아. 참 기가 막힌다.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해봐. 내 남편하고 얼마나 됐어? 제 말에 김민혜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기 싫어. 나한테 죄송은 한데 솔직하게 말은 못하겠어? 저는 입 다물고 있는 김민혜가 갑자기 너무 얄밉고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김민혜 머리채를 잡아서 확 내팽개쳤습니다. 갑자기 내동댕이 쳐진 김민혜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게 해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점잖게 말하지 말고 어디 네 머리털 다 뽑아줄까?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살게끔 고래고래 소리라도 질러줄까?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지르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뻔뻔한 기집애가. 됐다 그래. 네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 상간소송 들어갈 거고 끝까지 갈 거야.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저는 나가려는데 김민혜가 불쑥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사모님.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사모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혹시 누가 얘기해 준 거 아닌가요?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게 뭔 상관인데? 송 실장이 얘기한 거죠. 야, 어따 대고 내 친구 함부로 거론해. 알려줬으면 뭐. 그게 뭔 상관인데? 진짜 송 실장 이 여자 정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 원장님하고 놀아난 거 맞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원장님이 가방 사주고 월급보다 많은 용돈 주고 그러니까 혹했어요. 근데요, 사모님. 원장님이 사모님 속인 거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당하기 억울했던지 저희 남편의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였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나를 속인 게 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데? 그렇게 저는 김미래의 말을 듣고 정말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김미래와 남편이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았을 때보다 10배는 더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디냐고 하니 아직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간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 퇴근하고 원장실엔 남편만 남아 있었죠. 여보. 저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 저한테 다짜고짜 싸대기 맞고 안경까지 날아갔어요. 뺨을 감싸쥐고 펄쩍 뛰더군요.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오는 줄 알아? 뭐? 나 김민혜 집 있다고 오는 길이야. 그 말에 남편 움찔 놀라더라고요. 이제야 놀라네. 저번에 내가 슬쩍 물어봤을 땐 시침이 잘 돋대더니 연기 장난 아니네. 여보, 당신 폰 여기 있네. 지금 전화 걸어. 어? 누구한테? 누구긴 누구야. 내가 직접 걸어줘? 지금 당장 여기 오라 그래. 저는 남편 폰으로 전화를 걸고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남편도 어리 나간 얼굴로 있다가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니 병원인데 좀 오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전화 끊어버렸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 여보, 한마디도 하지 마. 그 기집애 오면 다 같이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분노로 손까지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밀번호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함께 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연희야. 그 여자는 제 친구인 송화영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오라고 전화하니 신나서 한달음에 달려오네. 어? 저는 송화영 머리채를 그대로 잡았어요. 갑자기 저한테 머리채를 잡힌 화영이는 놀라서 소리를 빽빽 질렀는데 저는 그대로 확 떠밀어 버렸습니다. 송화영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야, 너 미쳤어?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김민혜 그 기집애도 이 사람이랑 놀아났지만 너도 마찬가지라며. 너도 내 남편이랑 놀아났다며. 그 말에 화영이는 헉하고 놀라더라고요. 네, 김민혜가 저에게 해준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원장님하고 내연관계인 것도 맞대요. 그런데 송화영이 입사하고 난 뒤 의도적으로 저희 남편에게 접근했더랍니다. 그래서 둘이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식 끝나고 둘이서 모텔 가는 걸 어느 병원 직원이 봤고 병원에서도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답니다. 원장하고 송 실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송 실장이 제 친구다 보니 다 쉬쉬한 거였죠. 김미래도 그 소문은 들었지만 어차피 저희 남편을 돈 보고 만난 거고 진짜 좋아했던 것도 아니기에 그 소문에 별로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송하영하고 관계를 금방 끝냈고 김미래는 계속 만났답니다. 송하영 입장에선 자기는 잠깐 놀다가 팽당한 거니 분통 터졌겠죠. 그러다가 원장이 김미래와도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눈치챈 거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본처인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한 거였습니다. 자기 얘기는 쏙 빼놓고요. 하지만 남편은 김미래에게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답니다. 와이프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같이 일은 한다만 너무 껄끄럽고 싫다면서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남편이 김미래뿐만 아니라 제 친구인 송하영하고도 외도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남인 김미래보다 친구인 송하영이 저를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빠가 차려준 병원에서 직원들한테까지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놀아난 남편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고, 김민혜도 정리하겠다고 빌더라고요. 그리고 송하영 이 여자하고는 별 사이도 아니라면서 이 여자가 작정하고 먼저 막 들이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받아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완전 작정하고 들이밀었다면서요. 그 말에 송하영은 아니라면서 너네 남편이 자기를 먼저 꼬셨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둘이서 삿대질하고 싸움까지 일어났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를 배신한 건 똑같은데 말이죠. 놀고 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너네가 사람이니? 야, 곽정수. 개원할 돈도 없어서 빌빌거리던 거 우리 아빠가 번듯한 병원까지 차려줬는데 거기서 직원들이랑 놀아나? 네가 사람이야? 여보. 그리고 송하영, 너도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돈도 없고 취업도 안 된다는 거 기껏 내 남편 병원에 취업시켜줬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친구라는 년이. 제 말에 화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미래 잡아 족치라고 알려주고 정보 주고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도 똑같은 짓 저지른 주제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 손으로 김민혜 끌어내리면 네가 다시 그 자리 차지하려고. 야, 이 사람 내 남편이야.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친구 남편하고 이러고 싶니? 그 말에 화영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불쑥 그러더군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죽일 년이고 나쁜 년이야.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네 마음대로 해. 병원에선 나가줄게. 그리고는 가방 챙겨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작정하고 친구 남편하고 바람 피워놓고 미안하다는 성의 없는 한마디면 끝인가요?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친구의 모습에 정말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 이어 친구까지 두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저는 눈앞이 컴컴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에게 알렸어요. 특히 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남편이 원장이긴 하지만 병원 자체는 저희 아빠가 차려주신 거기에 병원 자체의 소유는 아빠 몫이 더 컸습니다. 아빠는 남편에게 해당 지분만큼 돌려줄 테니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자기가 이만큼 키운 거고 자기가 대표라고 순순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적인 소송도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저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김민혜와 송하영에게도 같이 걸었죠. 남편은 저도 대학 교수 될 건데 큰일 만들지 말자고 했지만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뭔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입방아에는 좀 오를지언정 타격을 받는 건 너지 내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김민혜에게 상간소송을 검과 동시에 그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송하영이 저에게 저지른 짓은 친구들에게도 모두 알렸어요. 친구들도 다 기함했고 호의를 아기로 돌려준다는 게 이런 거 아니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열받아서 화영이에게 전화해서 쌍욕까지 퍼부었어요. 야, 네가 사람이냐? 연희가 너 생각해서 일자리 마련해줬더니 연희 남편하고 놀아나? 이거 완전 쓰레기네. 그랬더니 오히려 화영이가 더 악을 쓰면서 너는 김연희 나팔수냐고. 김연희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냐고 더 욕하고 난리치더니 전화 끊더라고요. 그 일로 친구들도 완전 송하영에서 등 돌리고 안 좋은 소문은 일파만파 다 퍼졌죠. 친구 한 명은 송하영이 예전부터 저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언제 나를 시기 질투했느냐 그런 적은 없었다 하니까 그 친구 말로는 아니래요. 송하영은 제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제 욕도 많이 하고 저주도 많이 퍼부었답니다. 쟤는 먼복이 있어서 부모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느냐고요. 저는 몰랐는데 화영이는 꽤나 오랫동안 저에게 깊은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 일부러 우리 남편 병원에 취업시켜 달라고 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저는 그 뻔뻔한 인간들을 상대로 모조리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라는 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남편하고 아빠의 병원 관련 법적 다툼은 2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병원 영업은 계속했었는데 그 와중에 병원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소문 다 났죠. 그러면서 환자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주 고객층인데 병원 차려준 본처 배신하고 2명하고나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에 병원은 구설수의 중심에 서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아과인데 그런 소문이 나니 누가 그런 데를 가겠나요?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소문 때문에 계속 시끄러워지자 결국 얼굴 다 팔린 남편이 먼저 병원을 포기했습니다. 저랑 남편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된 상태였고 남편 나간 뒤에는 병원 내부 리모델링하고 다른 소아과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병원이고 새로운 원장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 그 소아과도 잘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소문이 무서웠는지 좀 떨어진 지역의 타 병원에서 다시 페이닥터로 일을 한다고 하고요. 보통 개원이가 다시 페이닥터로 일하는 일이 흔치는 않다는데 남편은 그 흔치 않은 일을 해내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짓 때문에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운명이라고 느꼈다던데 그 운명이라는 건 제가 본인의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물주라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기껏 운명의 물주를 만나면 뭐 하나요? 결국 혼자서 허튼 짓 하다가 다 말아 먹었는데요. 저토록 어리석은 인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송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위해 선뜻 손을 내밀어준 친구를 저버렸던 그 인간. 원장 사모님이라는 제자리가 탐이 났던 건지 아니면 제 남편에게 남모르게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 혹은 저에 대한 질투심으로 눈이 돌아버린 건지 그 친구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든 송하영이든 참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 스스로 망했다는 것이겠죠. 남의 인생이 마냥 평온하고 행복해 보여도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커 보인다고 해도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과 스트레스, 콤플렉스 등은 많이 있죠. 다만 그걸 겉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에 원치 않은 구설수에 휘말리긴 했지만 씩씩하게 잘 털어내고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큰일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편과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소송하고 참 별일이 있었지만 기나긴 인생에서 이 정도 일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